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2000선을 우리 코스피가 밟았죠. 이틀간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직까지는 또 조금 좀 이르다. 그런 경계 심리가 분명히 시장에 함께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20포인트가 빠지면서 1993으로 장이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1% 조금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4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52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아직까지 2000선대에 머무르기에는 좀 넘어야 될 산도 좀 많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한 이 두어 개의 기업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을 보여준 데는 조금 미치지 못한 그런 어닝 쇼크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 오는 그런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그리스발 위기라든가 추가 금융 추가 그 지원에 대한 어떤 협상이 좀 타결됐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잠복할 수 있는 그런 악재인 것 같고 대외적인 여건은 이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바닥은 이제 좀 다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이 호재, 악재가 상존하는 것인데 실적 면에서는 조금 악재,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대외적인 악재들 면에서는 이제 호재로 살짝 돌아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023153-2613 전화, 013-3366-0110 문자 두 가지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문자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냥 첫 번째로 그냥 용인에서 용인 돼지 앞밖에서 대한전선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초반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갖고 계신 그 종목이라든가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질문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 함께 꼭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오늘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발간한 NHN의 레포트입니다. 수학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2011년 4사분기 영업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NHN의 4사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3%, 15.9% 증가한 5,731억 원, 1,525억 원에 달했으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NHN의 4사분기 검색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한 2,908억 원이었고요. 이는 모바일 검색 시장의 성장과 함께 검색 광고주가 동시간 40% 증가한 22만 명에 달했으며 PPC도 2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영상 광고, 시간제 상품 등 다양한 상품 출시에 따라 4사분기 디스플레이는 35.5% 증가한 894억 원이었습니다. 게임은 동기간 16.6% 성장한 1,642억 원이었으며 이는 국내 시장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 NHN 재팬이 높은 성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은 네이버 앱과 일본 라인 관련 TV 광고와 그리고 MVP 전환에 따라 지급 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재팬 2012년 상반기부터 상용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모바일 사업과 해외 시장이 향후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사의 최근 모바일 UV와 PV는 PC 대비 각각 60%와 56%에 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 속도를 고려할 경우 향후 PC 수준의 트래픽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2011년 모바일 광고 매출액은 350억 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본 포털 시장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올 상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버 재팬의 월 UV는 이미 3천만 명에 달했으며 PC 기준 2011년 12월 네이버 재팬의 UV는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한 1,279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서비스 시작 8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가 1,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012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6.2%, 19% 증가한 2조 4,6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7,3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총선, 대선, 런던 올림픽 등에 힘입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 모바일 광고 시장의 고성장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규 모바일 광고에 대한 수익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동사
동사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등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네이버 재팬의 상용화 서비스에 따른 신규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재팬의 대규모 투자는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며 모든 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생하는 신규 매출액은 대부분 수익성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3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SFA의 레포트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장비 라인업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SFA는 현재 물류 장비 중심인 아몰레드 장비 포트폴리오를 올해 하반기부터 유기물질 증착 장비, 그리고 PCV 등 전공정 핵심 장비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또한 강화되고 있어 올해에도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2012년 매출액 9,2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06억 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움증권은 동사를 아몰레드 설비 투자 확대의 최대 수요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실적 역대 최고 호조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와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수를 보이고 있고 최초로 55인치급 OLED TV가 공개됐으며 삼성전자가 SMD 합병설을 공식 환원 등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최근 1개월간 코스닥 시장 대비 10%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2012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0.6배 그리고 PBR 2.3배인데 이는 과거 5년간의 평균인 13.5배, PBR 3.4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사는 201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주가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증권은 현 시점이 동사에 대한 비중 확대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세대 아몰레드용 PCVD와 증착기는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양산용 장비 수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를 출발점으로 아몰레드 산업이 TV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문 수주액은 2011년 5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고객사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힘입어 1,000억 원 이상의 수주 확보가 가능한 전망입니다. 동사는 수주의 양과 질이 모두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그리고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을 때 목표 주가 8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녹스에 관련한 레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진정한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이란 제목이었는데요. 기존 사업이 일단 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국내 부품 소재주들은 대부분이 단가 인하와 물량 감소 등에 의해 매년 이익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녹스의 최근 10년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PCB 관련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였던 동사는 경쟁 업체들이 순식간에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쟁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업체에 포함이 되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률 상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녹스는 현재 FPCB 관련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 수준으로 세계 1위 업체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5, 아이패드 3가 출시되기 때문에 소위 메가 모델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반도체 소재 부분에 본격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FPCB 관련 필름 소재 이외에도 반도체 패키지용 고부가 가치 소재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의 반도체 업체로서의 납품이 서서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용 소재는 FPCB 관련 필름 소재보다는 수익성 면에서도 월등하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전사적인 수익성 개선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LED 관련 소재로의 사업 다각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녹스는 FPCB 소재와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이외에도 향후 성장 산업인 OLED 산업에도 진출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 재료 시장에 대한 진출은 아니지만 PDL, OLED 봉지재, 그리고 OCA, 그리고 도너필름 등의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소재들은 이녹스가 기존 사업 부문에서 활용하던 필름 가공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여타 업체들보다 상대적인 개발 우위에 설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24,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NHN, SFA, 그리고 이녹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굵직한 기업들도 있고요. 비교적 좀 적은 규모이지만 탄탄한 그런 실적으로 또 우리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까지 일러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공 대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 서울경제TV의 윤영식 전문가, 장규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지금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들 많으시면요. 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파미셀 예, 가격과 비중은요? 13,750원에 네, 13,750원. 90%입니다. 90%요? 예. 비중 상당히 많으시군요. 예,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지금 자꾸 내려가는데 오늘 좀에 오르긴 오르네요. 예, 그동안 조금 내려가는 그 각도가 좀 가파르게 좀 내려갔었죠, 한동안. 예. 예, 자,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의 100%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신경 써서 답변을 해드려야겠다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고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자꾸 내려가니까 좀 올랐으니까 이제 오늘 내일이라도 팔아야 될지, 네. 사 보태야 될지 뭐 이런 점이 뭐 궁금합니다. 나는 좀 초보가 돼가지고. 초보가 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초보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저희 또 장규철 전문가님께서 이 또 쉽게 이게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또 이게 굉장히 그 실력가시거든요. 우리 장규철 위원님의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 비중 높은 종목 과연 어떻게 해야 될런지 뭐 때로는 약간 뭐 쓴맛을 보더라도 이게 좀 뭐 어떤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화는 끄고 텔레비만 볼까요?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텔레비전 소리를 그냥 완전히 줄여주시면요. 상호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파미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미셀은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뭐 국내 최초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일단 시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향후에도 그 지난해는 그 매출이 96억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대폭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당분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줄기세포 치료제는 국가에서도 일단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호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라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뇌경색이라든가 또 척추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임상 3상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짧게 본다면 좀 힘들겠지만 뭐 내년 정도 된다면 품목 허가를 더 받아서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올해 한 6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매출이 달성이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파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그럼 매출이 아직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정도의 전 고점 간다면은 일단은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팔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라면은 9,000원 부근에서 이번에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쭉 밀고 가시고요. 다만 단숨에 그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13,000원 부근에 근접한다면은 일단 비중 축소로 대응하셔서 절반 정도 줄여놓으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시기는 언제가 될 거냐? 아무래도 한 2년 정도 후에 2014년 정도 된다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인되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확인되면은 박스권을 넘어가서 한 3만 원 정도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파미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비중이 높으시니까요. 조심스럽게 잘 대응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AP 시스템이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인데요. AP 시스템 13,35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예, AP 시스템은 이제 OLED. 올해는 OLED라든가 동사의 뭐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해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IT 부품주들 전체가요 과도한 신용 물량의 증가에 따른 그 물량의 해소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유 없이 억눌리고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할 적에는 화살의 촉처럼 초점이 잡혀가지고 어디론가 방향성을 잡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런 그 중소형 개별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들이 좀 더 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 하향으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 동사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요 11,500원이나 11,000원대까지의 어떤 과격한 조정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한 100원 정도 초점이 잡혀 있는 양상인데 손절 기준을요 12,900원 정도를 지키시고요. 그걸 깨지게 되면은 무조건 다 팔아주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지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초점이 잡힌 상태에서 거래량도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은 좋으나 콜 자체가 이런 개별주 쪽으로 많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요 목표 가액은 13,600원이나 700원으로 짧게 잡으시고 그 정도 올라오면 잘라주시는 전략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S입니다. 83,900원에 30%십니다. 네,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 하면 그 LS 니코동 재련이라든가 LS 전선 이런 그 자회사를 거느린 그 지주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량한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높고 앞으로 성장 가치가 높은 그런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이번 그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저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이 10만 원 정도인데 이 10만 원 정도에 일단 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부분을 매도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2만 원까지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한전선을 오늘 두 분께서 여쭤봐 오셨습니다. 매수를 해도 될런지 여쭤봐 오신 분이 계시고요. 오늘 바로 매수를 하셨다고요. 3,220원에 10%를 사셨다고 하는데 자 매수해도 될까요? 이 사연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대로요. 부채가 많습니다. 근데 부채가 많은 것을 부채를 다운하려는 노력을 한 뭐 1, 2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부채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자산들이 많은데 제대로 처분이 되지 않고 그런데요. 뭐 꾹꾹 밀고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이제 신용 등급까지 투기 등급으로 BB 플러스까지 떨어지면서요. 회사채 등급도 떨어지고 점점점 구조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채권단 쪽에서는 협조하는 수천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또 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따라서 이 정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정도 바닥을 찍고요. 업력이 오래됐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고 이런 회사고요. 좀 전에 모두의 말한 대로 부채를 떨구기 위한 노력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싸서 이런 종목을 사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어떤 위험성은 없는데도 바닥권인 뭐 삼성 테크윈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이라면 이 종목보다는 삼성 테크윈 등 그 또 다른 바닥권의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넓게 봐서는 바닥권의 종목이 맞습니다만은 중간에 무슨 어떤 변고가 이를지 또 증자를 또 한다고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돌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시는 3,220원에 10% 매수하신 분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일단 털어주시고 동사를 우리가 이제 거론하거나 건드릴 시기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와서 거래량도 늘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그럴 때 따라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준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12만 6,781원에 13%, 뭐 분할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예, 그러네요. 네. 예, 현대제철은 일단 뭐 보유하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그 현대차 그룹의 그런 일관 제철소로 앞으로 고로를 계속 이기 3기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매출도 늘어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더불어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4만 9,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최근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그 상승을 타고 있는데요. 그 최고가인 14만 9,500원에 도전할 수 있는 큰 흐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라면 11만 원의 지지라인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으신 거 보니까 좀 투자가 좀 괜찮으신가요? 네네. 얼마나 괜찮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부러워라. 아니, 제가 큐로콤하고 예. 내림당하고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네. 마음고생했었는데 예. 오늘 다행히 큐로콤이 상한가로 마감돼서 기분이 괜찮네요. 상한가. 네. 듣기만 해도 그냥 제 가슴이 뜁니다. 상한가 언제 맞아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예. 한 네, 90년대 한 그리고 맞아봤나? 예. 네. 네, 오늘 종목은요. 네, 예. 예림당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큐로콤에 대해서 뭐 일단 상한가도 올라갔으니까 별 이제 뭐 좀 마음 한켠에 좀 제껴놓고 예림당이 이제 궁금하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림당. 자, 가격과 네. 비중이 얼마일까요? 30%고요. 네. 7,900원이 된 거예요. 8,000원에 샀는데 물타기를 한번 했어요. 8,000원에 사셨는데 물타기를 해서 7,900원. 7,900원. 물타기 한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때 한 7,600원 정도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제가 또 다시 재매수를 했거든요. 그때쯤에 일단은 네. 뭐 폭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일단 물타기를 하셨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만원 점은 간다 그래서 샀는데 네, 한 달 동안 행보를 하네요. 한 달 동안 네. 예, 뭐 1년 동안 횡보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올라가기만 해준다면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파이팅입니다. 횡보 구간에서 언제쯤 벗어나서 좀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수 있을런지 그런 점들이 좀 답답한 마음에 기다리기도 지루하시고 그런 셈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언제쯤 움직일 수 있을런지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용식 전문가께서 지금 준비하셨으니까요. 예림당 잘 들어보시고요. 또 큐로콤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그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네네. 신중하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섣부른 대응은 잘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림당은 그 엔젤 산업으로 우리가 일컫는 교육이라든가 이제 뭐 올해 선거에 하니까 엔젤 산업의 육성과 연관이 된 선거 공약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로라든가 우리 예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동사는 Y 시리즈로 대변되는 아주 뭐 밀리언셀러 책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거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교육용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합해서요 테마주의 하나에 들어가 있긴 한데 시세는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면 적어도 10,000원이나 1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쥐고 있으면은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지 간에 10,000원 이상에서는 팔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나 중간에 흔들림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을 안 타셨으면 모르겠는데요. 물을 탄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 8,000원에 매수한 거를 7,900원으로 떨굴 정도로 아주 소폭의 짧은 구간에서 물을 타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의 흐름에 반응하시는 투자자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때 현재는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출렁하고 나중에 10,000원을 넘어간다 해도 굉장히 괴로워하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요, 우리 그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7,000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동사는 하단으로요 6천 몇백 원 정도까지의 어떤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그 조정 자체는 아래로 완전히 꺾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손바뀜을 이뤄낸 다음에는 재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30% 정도 갖고 있고 지금 가격에서 좀 더 빠져서 6,200~300원까지 저점을 찍는다면 굉장히 괴로우실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7,000원을 깨게 되면 물을 탄 물량이요 적어도 반 정도는 손절을 하실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7,000원 안 깨고 버틸 수 있다면 동사는 현재 위치에서 저점을 찍지 않고 그냥 간다면 목표 가액은 단기적으로 8,000원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가액은 8,000원까지 그냥 올라오게 되면 전량을 잘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틈타서 나중에 기간 조정을 받든 가격 조정을 받든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두 번째는 11,000원이나 12,000원 목표가를 노리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 또 풀어보겠습니다. 부광약품 여쭤보셨네요. 15,700원에 10%십니다. 예, 부강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유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부강약품은 그 의약품이라든가 뭐 치약 이런 부분을 공급하면서 꾸준한 그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결산기가 변경되면서 3월 달에서 12월로 변경되면서 지난해는 실적이 좀 다소 주춤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자회사인 안토로젠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그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목을 받은 그러한 회사고요. 비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00원에 직전 고점에 돌파에 실패하면서 크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전 고점의 도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은 징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그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14,000원 부근이죠. 그 14,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준다면 직전 고점까지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단기 목표가 1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지라인은 오늘 장중 저점을 지지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멜파스입니다. 27,200원에 15%입니다. 네, 멜파스는 터치 스크린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스마트폰의 우리나라의 독점 이런 부분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유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향후의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일단 한번 상승을 해놓고 그 상승한 부분을 소화를 못해가지고 밑으로 빠지면서 현재 소화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냐 판단이 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시면 바닥권에서요 둥글게 뛰어 올랐다가요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요 밑으로 꺾어주는 한 단계 레벨 다운하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의뢰하신 시청자님께서는 27,200원쯤 사셨고요. 비중은 15% 정도 되는데 현재는 더 다운해서 25,000원대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일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지금이 중소형 개별주가 계속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밑에 가격인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15%쯤 추가하세요. 그러고 나면 동사는 좋은 회사니까 올라갈 겁니다. 목표는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는 돈을 만약에 여기다 더 추가하실 경우에 2천을 지금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힘겹긴 합니다만 그대로 뚫거나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조금 더 중소형 개별주는 소외가 되고 대형주 위주로 포트가 또 다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돈을 뺏기게 되는 결과를 보이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본전 27,000원 부분에 올라오면 전량을 잘라주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일단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17,200원에 60%요. 예, 한진해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하면 그 컨테이너선 중심의 그 해운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그 종가는 매수하신 가격 부분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그 운임 인상이 기대가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최근에 그 2만 원 부근에서 그
전고점에 매물이 있다는 점에서 직전에 그 매물권이 있던 2만 원 부근을 그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21선과 5일선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의 지지에 실패할 때는 바로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오늘 그 뭐 장중 저점 전일 장중 저점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7,120원에 50%입니다. 네,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높고 너무 위에서 사셨기 때문에요. 현재는 그 고생을 상당히 하고 계십니다. 5,840원 현재가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젤 산업하면은 아까 예림당과 현재의 오로라를 꼽습니다. 오로라는 완구, 문구 뭐 이런 부분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내용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익성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빨리 올라왔고 그 올라온 부분을 조정을 채 받기도 전에 너무 높은 가격에 많은 비중을 사셨다. 그러니까 매수가 잘못됐지 회사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어떤 거 단락에 놓여 있습니다. 차트상 5,500원이라는 부분이 지지 라인이고요. 이게 이제 오버슈팅을 하기 직전 라인이 되겠고요. 이 라인을 꿰게 된다면은 동사는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하단으로 4,500원이나 4,000원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고 가려면 현재 절대적인 명제가 5,500원 이전 고점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깨지 않고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그걸 지탱하고 올라온다면 오버슈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올라가서 8,000원까지 목표가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7,120원이시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5,840원 밑에 5,500을 깬다고 해도 손절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고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요. 지금 50% 비중 중에서 한 10%만 그 정도라도 또 15%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한 3분의 1이라도 5,500원 깨지면 3분의 1은 아깝지만 손절을 하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5,500원 깨지 않게 된다면 전량을 쥐고 가시면서 위쪽으로요. 1차 목표가는 7,500원이 되겠고 그 위쪽으로 오버슈팅을 노리신다면 9,000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레이스를 펼칠 수 있으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위기니까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예림당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 후성이요. 후성. 예, 가격과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8,200원에 네. 30%입니다. 8,200원에 30%. 예, 저희가 분석했으면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게 이제 금액이 한 목표가는 좀 10,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아, 일단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 가격대에 대해서는 나름 좀 그 확신이 있으신가 보군요. 예, 그냥 제가 그냥 목표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하긴 뭐 개인이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내가 잡는 목표가가 제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저도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10,000원이 뭐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10,0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후성 과연 10,000원이 가능할 것인지 저희 그 윤영식 위원께서 장규철 위원께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성하면 그 냉매 가스라든가 또는 그 2차 전해질의 그 대표적인 그런 업체다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목표가를 10,000원으로 딱 고정을 해놓고 주가가 올라오길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올해 그 10,000원대 올 수 있다 이렇게 뭐 보신다고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뭐 9,000원 부분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000원까지 기다리다가 놓쳐버리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후성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다만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가총액면에서 충분한 그 실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 고점이 9,000원 부근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9,000원 부분까지 상승해 줄 거로 예상을 해보겠고요. 올해 안에는 한번 10,000원에 도전하는 뭐 시장 흐름이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시장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종합지수가 2,300에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준다면 뭐 10,000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을 깬다든가 또 2,000원에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갖기보다는 일단 9,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최근에 저점이었던 7,5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73,600원에 15%를 사서 갖고 계시는데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좀 오름내림의 등락폭이 좀 크다고 좀 불안하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와 앞으로 좀 대응법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가 수십만 주가 나왔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이 박스권을 조정을 또 상단을 뚫을 때 조정을 받지 않고 뚫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와서 2,000포인트에서 오늘 살짝 흔들려주는 흐름에서 당분간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말해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물산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 중에 A급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2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동사는 여러 가지 수주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요. 올해는 건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바닥권 이탈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박스권이라는 부분 자체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이 부분을 뚫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매수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별다른 조정을 거치지 않고 뚫어줬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73,600원이신 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매수를 하셔서 며칠 올라가는 걸 아주 기뻐하셨다가 오늘 하루에 다시 본전까지 쭉 빠지는 실망감을 안으셨을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이 지금 보여지는 대로요. 일단은 단기 성향의 외국인 자금이 아니었고 만기일도 무난히 지났고 2,000포인트를 넘어갈 정도로 그리스라든가 모든 문제를 시장에서 내성을 가지고 이제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지속될 경우에 2,000 시대가 열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2월 달에 2,000을 넘어서 2,100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무난히 전개된다고 하면 동사는 여전히 15% 비중 가지고 갈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 아니냐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차트대로라면 73,800원 가격입니다만은 좀 더 아래쪽으로 72,000원까지 흔들림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72,000원 정도 흔들림이 왔을 때 1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넓게 보시고 끌고 나가신다면 본격적인 박스권을 이탈할 것이고 목표가액은 88,000원까지 잡고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달성 시기는 좀 빨리요. 3월 달에는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고려산업입니다. 4,400원에 50% 불안하다고 하시네요. 예, 고려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안한 종목을 좀 먼저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사 내용을 본다면 그 배합 사료를 만드는 회사로서 현재 그 주가 수준은 뭐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동사는 그 부산시의 사상구에 있는 그런 그 배합 사료 업체인데요. 꾸준한 이익을 내면서 기업의 내용은 괜찮지만 최근에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가 수반됐다가 진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000원 부근, 액면가 부근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쭉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은 뭐 4,200원 부근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200원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그 거래가 없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는 직전 고점이 항상 그 저항 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물론 회사의 그 뭐 자본 가치나 이런 걸 본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5,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4,200원을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생각하시고요. 4,200원을 이탈하지 않을 때만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롱 글로벌입니다. 코롱 글로벌. 이 코롱 건설이 다른 두 개의 회사 합병해가지고 새로이 태어난 회사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공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작년도 실적이죠. 근데 그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적자를 냈던 그런 기업인데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그런 실적이 눈에 띄셨나 봅니다. 자,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 매수에 관해서 의견이 어떠하신지 코롱 글로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탈퇴 환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건설 상태로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업황이라든가 업종 자체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많았던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병을 통해서 개선을 했고요. 이런 효과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 이제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으로 실적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병이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향후에 실적도 더 좋아질 거고 성장성도 더 좋아질 것인데 차트를 이 시점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봉상 보시면요.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서 이제 막 움트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매수의 행위 자체는 지금 현재는 어느 과정까지 진행이 됐냐면요. 이렇게 숨어있던 종목이 튀어 오르니까 우리 개인들의 신용을 쓰면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보름 정도가 되겠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서서히 밀려내리면서 신용 물량이 거의 해소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털리고 나서 다시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위로 분출하고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급히 서둔다기보다는 그 위쪽에 6,000원대를 넘는 데 있어서는 강한 흔들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장중 흔들림이 2, 3일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수의 포인트는 올라가는 걸 따라붙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6,000원에 맞고 흔들려 줄 때마다 서너 차례 나눠서 천천히 매집을 해주신다면 동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산병을 만들고 간단히 흔들어주고 시세를 마저 이어가서 가깝게는요 8,000원 정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소위 급등 형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6,000원 부분을 전후로 흔들 때요 서너 번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냐 판단을 해보고요. 매수 이후에 손절 기준이 되는 부분은 6,000원 전후에 매수를 하시고요. 로스컷 기준은 아래쪽으로 5,2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종목이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실적에 대한 기반한 그런 상승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부문에 대한 실적만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 새로 합병된 두 개 회사, 코롱 아이넷과 비엔에스는 두 개 회사이죠. 그 회사 실적들까지 나온다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한화케미칼입니다. 29,500원에 20%십니다. 네, 한화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뭐 낮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한화케미칼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그룹의 그 어떤 그 대주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다만 그건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는 좀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자회사인 그 하나솔라원이 태양광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 호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큰 폭 실적 상승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상으로는 200일선을 한번 강하게 돌파했다가 눌림목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기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그 마이너스 흐름으로 간다면은 바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크게 눌렸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부분을 단기 그 매도 목표로 제시해 드리겠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면 29,500원이죠. 그 가격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면 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이스틸인데요. 48,200원에 15%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가스관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일철강으로부터 분산해서요 강관 업체가 되겠는데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우량한데요. 이런 재료, 그러니까 남북을 통과해서요 러시아를 연결하는 한러 가스관 사업이라는 재료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얘기가 나오자마자 마치 몇 달 안에 착공이 들어가고 그럴 것처럼요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 부분은 조금 오바다 싶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1차, 2차, 3차 시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패턴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 내용은요 그렇긴 한데 너무 위쪽
위쪽에서요. 48,000원에 사시고 지금 오늘 하루에 8%가 빠지는 바람에 43,000원 그러니까 순식간에 10%가 넘는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된 바에 이제 하락이 좀 더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단에 갭상승했던 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마저 깨고 내려간다면 쉽게 말해서 3만 원 정도까지의 깊은 조정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붙어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단기 성향의 투자들이 달라붙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꺼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투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15%씩은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의 43,000원대를 아주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조금 일부라도 조금 더 손절을 해서 좀 덜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어차피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하단의 저점을 3만 원을 찍든 3만 5천 원을 찍든 간에 어느 저점을 찍고 나서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서 위에 단기 성향의 매물만 소화가 되고 난다면 시세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세는 목표가 6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종목이니까 비중을 늘리진 말고요. 지금 한 15% 정도인데요. 10% 미만의 비중만 가지고 스피디하게 대응할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락앤락입니다. 락앤락 32,200원에 30%입니다. 네, 락앤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앤락은 국내 밀폐용기 시장의 1위 업체고요.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그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을 따라갈 만큼 그 매출이나 그 순이익이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직전 저점 부분에서 아주 매수는 잘 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매수가를 하회한다면은 3중 바닥에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되면서 큰 폭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인 만큼 그 최근에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직전에 그 쏟아지기 직전에 그런 라인까지의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35,000원 부근 직전에 그 지지가 됐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35,000원 이상을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볼까요? 298,000원에 40% 사셨는데요. 네, 현대모비스 말씀드립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부품사 또 자동차 이런 부분들만 왕따죠. 일단 왕따라고 계속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눈이 밝으신 투자자라면 시장의 대형주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 꼭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는 뭐 화학이나 정유 이런 쪽으로 좀 쏠려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며칠 간격으로 순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을 추격하는 대형주의 매매 행위는 아무래도 불안하고요. 아무래도 이유 없이 조정을 받은 쪽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어제 오늘서부터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 또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모비스, 현대, 위아, 만도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차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밑으로 빠지면서 저점을 쭉 만들어 줬는데요. 현재는 돌아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이 틀림없고요. 이런 부분을 아마 바닥 이삭줍기식으로 바닥권에서 잡지는 못하셨지만은 298,000원 정도에 이제 40% 정도를 아마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형주의 흐름이 2,000을 넘는데 힘겹기 때문에 어떤 주 테마나 주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순환하는 양상이라면 2,000을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필수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올라가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40%는 유지하신 상태로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보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 중에는 2,000을 넘었다가 내려왔다가 그거를 확보하느라고 아마 여러 가지 성가신 일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통해서 현대모비스는 상승세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저항선은요. 30만 원이 되겠고요. 30만 원은 간단히 흔들어주고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쪽으로 3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목표 가액은 32만 5천 원 내지 30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종목을 끝으로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답변 주신 두 분은요, 장규철, 윤용식 두 분 전문가분과 함께했습니다. 주신 답변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2월 10일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었죠. 오늘 증시가 뭐 어쨌거나 조정을 받아가지고 2,000선 다시 내주고 좀 내려앉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틀간이나 2,000선을 밟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뭐 옛말에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00선 이거 한 두어 번 먹어봤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좀 먹어대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배가 고픈가요? 그런 말 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주에는 2,000선 다시금 탈환하고 확고히 다지는 한 주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